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망코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호야인 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오늘은 44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랑시엘님의 소설 블렛 프루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를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근데 학자들 얘기로는 학자들? 막 의학자들? 그런 거 뉴스 기사에 있잖아요. 학자들 얘기로는 만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만성은 매년 독감 오듯이 하는 거죠. 거의 그러고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게. 거의 백신 개발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항체는 됐다 그랬어요. 항체 생겼대요? 항체 연구됐대요? 네, 생기는 거? 했다고 근데 기사 또 백신 봤어요. 나오는 것까지 기간이 또 걸리니까. 그렇긴 한데 바이러스 게임 하는 느낌이야. 그거 누가 처음에 선진국에서 야 원래 공항하고 배만 막아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공항하고 배를 다들 안 막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니까 대단하다. 어쩔 수 없어. 원래 그 게임에서는 미국이 제일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곳이 아이슬란드. 거기 맞아. 감염되면 끝난 걸 알았어. 맞아. 거기 거기까지 안 감염되면 가. 거기 거의 가기 전에 거기 간 비행기가 끊겨. 맞아. 비행기가 끊겨. 그래서 항상 추운 곳에서 시작했지. 추운 곳에서 퍼지질 않아서 망해. 그냥 미국에서 막 갑자기 백신을 개발한대. 그럼 짜증나.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 연구를 해? 아프리카부터 뿌려야 질병 된다. 전염병 주식회사였나? 맞아요. 그 게임이 계속 생각났어. 그 게임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됐어. 훨씬 쉬운 것이 아닌가. 완전 아니 쉬운 거. AI였다면 벌써 지금 다 맞고 했을 텐데 사람들이 AI처럼 안 움직여. 신천지가 입력이 안 됐었던 거지. 그지. 종교라는 것이 AI였었던 것이. 시뮬레이션에. 3번 확진자 이런 사람들이 AI 31번이요? 전 31번 아줌마밖에 몰라요. 31번이 너무 치명적인데 처음에 그 31번 나오기 전에 제일 욕먹던 분 있잖아요. 아, 강남 남자분. 다 돌아다니는 남자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렸어. 31번이 맞아. 너무 크게 터졌어. 그 사람 덮였죠. 그 그건- 사람밖에 없었어. 사실 그 전에는 그 사람밖에 욕할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짜잔 내가 막아주겠어 이러고 나타나. 모든 욕은 나에게 오라. 대상같이 나타난 사람.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여름까지는 가겠죠? 그 물어보살에서 새로 신내림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병원이 계속 바쁠 예정이고 여름까지 계속 바쁠 거고 그리고 큰 불이 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불 났잖아요 최근에. 울산? 어. 큰 불이 나서 사람들한테 조심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맞네. 여름에 끝났는데 언제 찍은 거래요 그게? 작년에 찍었나? 아, 작년 내년에 말인가? 어떻게 작년 될까요? 말이었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섭다 무서워. 그쵸. 그래서 그분 연참에도 나왔었어요. 방송을 많이 출연하셨네. 기억나- 우리 방송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기억나죠? 그래서 방송 깜짝 출연 놀랐어요. 많이 하셨구만. 그리고 그때 그 이수근 씨가 그 여자분에게 깃발을 딱 뽑아줬는데 돈을 뽑아줬어요. 맞네.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저 몰려가는구나. 여자분은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했지. 장난 아니지. 그래서 여름까지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럴 것 계속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따뜻해지면 또 나가 돌아다니다 또 걸리고. 그 유튜브에 용화님이 네. 저번에도 댓글 주셨었는데 네. 장목단 작가님의 도둑들 기회가 된다면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리케를 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본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 녹음하고 텀이 조금 꽤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 몰아서 녹음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야 원래도 굉장히 미리 녹음하고 맞아. 방송을 네. 늦게 하는 편이긴 하죠. 한 달 정도 차이 났었던 것 물같이 같아요. 소식통이 아닌 이상. 원래 보름 정도 차이 났는데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한 달씩 하는 상황이라 아, 네, 그러면 개다리님 이 작품이 있었어요? 책 있던데요. 있어요. 아까 그렇구나. 여기 올라와 빼놨어. 원래 유명한 작품인가 봐요. 원래 그래서 다른 장목단님 거를 자체가 유명해요. 응. 저도 이름이 익숙한.
다른 작품을 하려고 대본을 조금 써놓다가 네. 요거 댓글 때문에 그거 이제 멈췄어요. 아,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어쨌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2달 후에 네. 2달 더 기다려. 두 달 두 더 달쯤. 제가 열심히 대본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댓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추천작 처음 들었어요. 맞아. 네. 추천작 주시면 좋아요. 네, 제가 열심히 구할 수 준비하겠습니다. 있는 것만 힘들지 않은 것만.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용아님. 네. 오늘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거를 사서 읽은 이유는 중년수가 나온다고 해서. 아, 네. 근데 네. 중년수라는 것보다는 게임이 강조되는 아, 게임물이라서 그쵸, 게임물이에요? 게임물이죠. 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느낌의 맞아요. VR 게임. 레디 플레이어 원 스필버그 감독. 영화 아, 가상현실 게임을 주제로 네. 했던 그래서 작가님이 기억나네요. 양시일님이고, 양시일님은 18년 6월에 허영의 시대라는 이게 첫 작이더라고요. 네. 오메가버스물이고 서양물 시대물이었고, 네. 19년 8월에 안개 속을 걷다라고 서양풍 리멤물, 공이 태역군인이고 수가 재벌 2세인데 미국에 가서 공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힐링물이고 왠지 그 설명이랑 봤을 때 쌍방치유 느낌이고 약간 그 오늘 소개할 블랙프루프의 그 전신이 된 느낌이 조금 났어요. 그 체육군인. 예, 뭐 전직 군인이라던가 서로 상처를 갖고 있었다던가 뭐 이런 그런 느낌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블랙프루프는 조아라에서 연재됐었고요. 네. 본편은 삭제돼 있어요. 네. 로글만 남아있고 20년 2월 발행해서 네. 네, 거의 지금 최신작이고 블랙프루프는 방탄이라는 의미고 사실 저 내용과 개연성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블랙프루프인데 자꾸 워터프루프가 생각나. 방수. 방수가 생각나서. 어쨌든 그런 뜻이군요. 네. 키워드는 네. 현대물 게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현대물이 맞는 것 같고요. 기술이 현대라기보다는 좀 미래 기술이 도입된 느낌. 근미래물? 그리고 게임물이고 잔잔물, 쌍방 치유물이고요. 음. 공수의 현재랑 과거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어 나오고 저는 어색하진 않았고 그냥 과거인가 보다 하면서 봤어요. 시간의 흐름이 네, 좀 약간 단타처럼 이렇게 그 되게 짧게 잠깐 생각하듯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거랑 인용이 좀 많긴 해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저도 읽으면서 영화 같아서 좋았어요. 줄거리. 네. 주인 수인 에머슨 휠은 군인이었고 네. 40에 전역해서 고향인 조지아로 돌아와서 귀농 준비 중입니다. 옛날에 네. 살았던 집이 농사를 했던 네. 미국 그런 동부? 네 그렇습니다. 부자 농부는 아니고 가난한 농부입니다. 아, 삼형제 중에 둘째고 군인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트럭을 몰거나 노가다를 했다고 하여 중간중간에도 계속 트럭을 모는 내용이 나와요. 노가다도 하고 그리고 다정수, 순진수, 미남수, 중년수, 떡대수, 연상수, 단정수, 능력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전직 군인수고 헤테로수였고 네. 자나수 그리고 스스로가 늑다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요. 아, 작품 내에서는 고전미남처럼 생겼다는 평이 나오고요. 슈퍼맨처럼 생겼나요? 고전적인 푸른 눈의 금발미남인 듯합니다. 슈퍼맨. 슈퍼맨은 블랙이잖아 머리가. 그렇다. 다큐 채널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유튜브로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고 인생이 약간 노잼의 느낌인데. 스토리 채널을 본다고 하고요. 캐릭터 너무 노잼의 캐릭터인데. 네 그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재밌다고. 재밌긴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재밌게 볼 때도 있지만. 어제는 범고래가 네. 뭐지? 범고래가 그 무슨 이렇게 나 범고래 동물원- 공이 생각났어. 뭔가 아니야, 호야님이 그런 게 그런 걸 아니었다고. 해줬는데, 아니, 범고래, 범고래. 그거 동물원. 재밌다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다고요. 알았어요. 어, 저 다큐를 좋아하긴 아무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심하게 사는데 뭐야? 재밌지만 재미있게. 심심하게 보는 건 재밌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심심하니까 그냥 평온한 삶. 크게 굴곡 없는 은퇴자의 삶. 음. 타노스가 생각났어. 아니야.
이제 만남도 가지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그냥 혼자라서. 외로우니까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이러고 싶긴 한데 네. 비슷한 연배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 많고 그쵸. 직선 만남은 젊은 사람들인데 약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깊은 관계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과거의 연인이었던 결혼을 할 뻔했던 지금은 유부녀인 절친인가요? 연락도 안 하고 있어. 아. 카를라 마르티네즈를 회상하는 정도 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거지 같은 삶이다. 매우 참. 옛 여자나 추억하면서 외롭다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어느 날 국방부 캠페인 일환으로 VR 게임기가 배송이 됩니다. 국방부가 왜 그런 짓을 하죠? 퇴역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자처럼 사부작거리는데. 부적응자처럼 계속 아 그렇죠. 막 사회에 적응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 그냥 약간 군인 케어 들어갔구나. 그것도 있고 뭐 게임이라도 저기 해라. 외상후 증후군 이런 그런 거 거 치료도 치료 하고 뭐 이런 일환으로. 겸사겸사에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 된다고? 아무튼 그런 일환으로 VR 게임기가 집에 와요. 네. VR 네. 게임이 나와서 발전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난 시기라고 하고요. 아 미래는 많네요. 그쵸. 우리 아직 몇 년 안 됐는 걸? 아직 흐뭇하던데? 10년이 안 됐는 걸? 회사 이름이 이슈타르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VR 게임인데 아테나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캐주얼 하이퍼 FPS 게임이라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FPS 게임이라는 건 알겠네요. 아, FPS라고 합니다. 저 그냥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 짬뽕 시킨 것 같았는데. 캐주얼이라고 하니까 귀여운 건가? 캐주얼이라서 오버워치 생각났고. 하긴 실사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냥 아니야. 이거는 근데 좀 캐주얼하진 캐주얼이라고 않아. 하기에는 이건 그냥 아니야. 묘사가 그 캐주얼은 아니야. 아, 근데 이게 항상 그 SF 우리가 같은 근데 게임 느낌인가?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근데 여기서 그냥 캐주얼이라는 거는 그래픽 쪽 얘기가 아닌가 보다. 그런 거 같아. 게임 방식이 그러니까 실제 군인의 그런 걸 재현했다기보다 그냥 좀 더 이렇게 그냥- 판타지스러운 느낌을 가미했다는 그런 캐주얼 아, 그 느낌인 것 느낌이구나. 같아요. 그렇다고 네, 정말 생각합니다. 게임 덕후 비주얼적으로만 같은 내용 생각했네. 대사였고요. 그래서 가끔 게임 얘기를 못 보겠어. 저도 미치겠다고. 아니 그냥 FPS 게임이라고 아무튼 합시다. FPS 아테나는 왠지 아레나라는 단어 같기도 하고. 아무튼 현실 인물의 신체 데이터를 추출해서 거기에 기반을 일단 두고 네.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보다 더 나은 라는 아. 제목으로 홍보를 하면서 엄청난 괜찮긴 인기를 하겠다. 누리는 게임이래요. 네. 그것 때문에 사회 현상도 생겼는데 게임에 빠져서 가상 현실에 빠져 있는 것뿐 아니라 식음을 전폐했다가 죽은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테나라는 게임은 스마트폰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그런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아 대흥행이네요. 네, 대흥행.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하고 있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겠지. 진짜 근데 제 살아생전에 저런 걸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런 죽기 게- 전에 생길까? 아니 죽기 근데 전에는 죽기 있을 전에만 수- 생기면 난 누워있어도 괜찮아. 그건 그래. 내가 할머니여도 뭐도 그치? 아무 상관없이 그치, 그치. 나 가상 어? 세계에서 뛰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딱 쓰면 눈앞에서 책이 이렇게 그치, 지나가는 우리 그냥 건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읽으면 돼. 종이책. 눈이 책으로 형상화해서. 침침하지도 않잖아요. 괜찮은데? 그리고 불 꺼도 빨리. 빛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과학자들 되게 써도. 막 그 뭐지 석양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게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명상도 하고. 바람 쐬면서 이렇게 책 생각도 읽는 하고. 처럼 배경 괜찮다. 스킨하고 오늘은 플로리다에 그러겠지. 가볼까? 스킨사하고 괜찮은 현질인데? 전 진짜 해보고 죽기 싶어요. 전에는 나올까?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스마트폰도 저 어릴 때는 이런 게 있다고라고 저런 게 그렇긴 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렇긴 해. 나오긴 했어요. 20년 전에 이미 기술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VR에 관한 그런 게 있으면 기술이 있긴 있겠죠? 상용화가 안 되는 거 있지? 상용화가 문제라 그랬어요. 항상 기술은 근데 막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저 죽기 전에 척추에 한번 꽂아보고 싶어요. 아 잠깐만. 그거 조금 무서워. 갑자기 매트릭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그런 뭐예요? 거라 너무 해보고 싶어. 레디 플레이어 원은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는 걸로 그냥 그리고 이제 세계에 매달려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야, 캡슐을 난 사요. 척추에 꺾고 싶어. 굳이 척추여야 돼? 오감을 느끼고 싶은 거지. 뇌에 연결하고 싶은 거지. 아 그냥 이거는 이렇게 쓰면 그걸로 된대요. 그냥 근데 요즘 캡슐에 누우면 워낙 이런 게 많아서 하고 싶다. 과학자들이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건 그래. 아 근데 인생의 일단 끝을- 그거를 인생의 끝을 끝을 거기 누워서 있으면 이거 좀 좋지. 어떻게 하고 천천히 죽는 거야. 그걸 하면서. 그거다. 그거라고? 돈을 미리 받아놓고 네. 병실 같은데 응. 그 VR 깽이가 쫙 있고 거기에 그 아 노인들이 쫙 누워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게임만 하는 거지. 아 너무 좋아. 그러고 한 명씩 불이 꺼질 때마다 너 요양원이잖아. 요양. 그러니까 VR 노야. VR 요양원. 생길 수도 있어. 디스토피아 너무 이제 난 언젠가 디스토피아 언젠가 있을 것 같아. 늙었을 때 다시 뛰고 싶어도 음. 못 뛰고 막 이럴 때 가상세계에 딱 들어가면 뛸 수 뛸수 있고 막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그런 걸 느껴요. 아 슬프다. 아무튼 그랬고요. 아테나를 할 수 있는 VR 게임기였고 네. 수는 게임 페인 이런 거를 한심하게 보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달 직원이 와서 네. 이거 배달해야 된다고 사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까칠해. 배달 직원이 배달하는 사람 그러면은 문제니. 여기 뒷마당에라도 놓고 일단 사인만 해달라고 아 크기가 되게 컸구나. 그런 것 캡슐에 같아요.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네. 직원이 반품이 안 된다고 뒷마당에 맞아. 던져놓고 도망가요. 그렇죠. 배송 완료 이렇게 찍고. 그치. 수는 그래서 되팔거나 버리기 전에 한 번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네. 써보기로 해요. 한 번쯤. 왜지? 오픈 안 한 걸로 팔아야 되는데. 귀찮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 아니 그런 개념 없을 거야. 이거 저기 뭐지? 맨날 디스커버리만 보는 사람이라고. 이것도 중고 파는 거래. 것도 중고로 팔아도 뒤통수 맞고 팔았을 것 같아. 그렇구나. 대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도 대파리는-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대파리는 거지. 잘하는데 음. 이거 중고 가격의 시세도 모를 것 같아. 맞아. 그럼 알았다면? 검색도 잘 못할 것 같아. 알았다면 안 뜯었지. 아무튼 머신 안에 들어가서 네. 의자에 앉아서 접속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부럽네요. 오락실 VR 게임 같이 처음에 접속을 하자마자 증강현실 분리 증후군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수수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안내 AI에 따르면 유저의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풍경으로 세팅을 농부였네요. 전상 농부였어. 그런 풍경으로 세팅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늙고 다쳤던 몸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았고 아 군대에 있을 때 다쳤었나 봐요. 뭐총 맞고 이러니까 마치 20년 전에 육체로 돌아간 듯한 활기를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 안내원은 20년 전인 수의 얼굴인 캐릭터를 NPC요? AI AI NPC.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면서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안내원은 현실 이름보다 닉네임을 짓는 걸 추천을 했는데 맞아. 설정이 약간 아 게임의 세계관이 이곳이 있구나. 12차원의 은하계라는 설명에 네. 수가 스타워즈를 떠올리며 베이더라고 떠올린 걸 내뱉었는데 AI가 멋대로 승인 없이 등록을 해버립니다. 왜지? 확인 절차가 없구나. 네, 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없었어. 왜지? 베이더요?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바로. 첫 마디를 조심해야겠군. 로직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수는 네. 설명을 듣더니 전직 군인이었기 때문에 건어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다른 해서 걸로 거부감 살아보고 느끼고 싶었나 보다. 디시플이라는 치유캐를 선택을 합니다. 메딕인가 보죠? 아나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총으로 쏴서 치료하는 거요? 네. 저격인데. 그걸로 총으로 써서 같은 그 팀 힐탄을- 치유도 하고 응. 적도 쏘고 그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저격캔데. 네, 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튜토리얼이 끝나고 수는 도시로 이동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였고요. 네. 방법을 몰라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퀘스트 주는 NPC도 지나치고 튜토리얼이 진짜 없어요. 게임 보면은 잘 돼 있는 게임은 그냥 설명이 없어도 저 길로 가면 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면은 보이는데도 어. 지나쳐 간 거예요. 그럼 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느낌표 이렇게 뜨면 사실 눌러보게 돼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계속- 지나치고 간 거야. 아니 그 사인을 다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게임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또 그런가 봐. 그런가 누가 봐도 절로 가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혼자 이렇게 진행이 안 돌아다니다가 노을을 보고 로그아웃을 하려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초보냐며 말을 걸었고 사기꾼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무서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고 껐는데 이게 느낌이 반나절을 지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네. 1시간 반이 질려 있었어요. 인생 2회차. 한 번 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수가 일이 끝난 후에 맥주 한 잔을 하고 게임에 접속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고요. 그 도와준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친해졌군요. 네. 그래서 이게 게임이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자유래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흔한 미국의 게임이죠. 네. 오픈월드. 아 근데 이게 얘가 직업이 디시플이라서 네. 힐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뭔가 파티를 하거나 누군가와 같이 계속 해야지만 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힐은 안 되는 건가? 그냥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정말 자질구레한 퀘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20마리 잡아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노가다캐 같은 거밖에 내 없는 닭을 거예요. 찾아주세요 이런 거. 생산 퀘스트. 네, 그래서 레벨업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퀘스트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달이 보인 거예요. 그 지역에 달이 보였는데 달에 가는 티켓이 마침 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더 딱 레벨도 비슷하게 맞는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달에 가요. 근데 이제 수는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마침 그때 달에 돌발 보스몹이 뜬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달에 가지 마세요. 지금 달에 가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 상태인데 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을 시험 갔더니 시체들이 막 쓰러져 있고 사망했다는 안내 메시지가 막 사방에 떠요. 그러고는 이제 가운데 뱀같이 생긴 몬스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얘 이름이 우는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우는 천사라고 딱 떠있길래 내가 아는 그 우는 천사. 나도 그 닥터우의 그 우는 천사. 천사인가? 막 이러면서 소름. 뭐 어쨌든 수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귀환을 하려고 했는데 기완상. 상태 이상이라서 귀환이 안 돼요. 딱 떨어지자마자 맞아, 보스몹이 뭔가 이렇게 한 거에 이렇게 해버린 거지. 전투 중에는 기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나 이러고 있는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도망치라 그러면서 몹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탱커? 딜러긴 한데 어쨌든 수는 이제 막 근처로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막 구경을 했어요. 이 네. 남자가 막 현란한 몸짓으로 몬스터를 막 현란한 잡는데 몸짓. 잡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네. 가까이 가보니까 디버프랑 도트 데미지로 체력이 계속 깎이고 있었어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나? 디버프. 저주를 받아서 어쨌든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 데미지를 먹었군요. 놔두면 먹고 죽는 있었고. 거잖아. 그쵸. 피가 0이 될 때까지 음. 깎이는 거죠. 그래서 수는 치유탄으로 치유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치유가 정말 눈꽃만큼만 되는 거예요. 수는 새싹이었죠. 병아리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살짝 차린 유저가 네. 드랍된 아이템이 우는 천사를 가져다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그거를 이제 아이템을 가져다 줬는데 네. 유저가 정신을 그 사이 잃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털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피깃. 피깃. 우리만 아는 건가? 피깃이죠, 피깃.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당황을 하다가 네. 상대 유저 손이랑 자기 손에 동시에 올려놓고 활성화를 시켰어요. 오. 근데 그러자마자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칭호를 얻게 되면서 광내법을 했는데 부활 EXP 먹었나 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칭호를 얻게 된 건데 네. 무슨 칭호예요? 상대랑 반려가 되는 칭호인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지? 이게 그 깃털이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설명은 딱히 없습니다. 왜 그런 기능을 하는지. 잘못- 네, 못된 그냥 아이템. 그런 나한테 시스템이 있고 바로 나와서 DM GM을 소환한다. GM을 부른다. 야, GM 이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이건 버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없애려면 이 몬스터를 다시 잡아서 다시 네. 이 깃털을 활성화하면 이 칭호를 취소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우는 천사가 다시 나와야 되고. 네 다시 나와야 되고 리젠을 기다려. 그거 잡을 수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랑 반려가 된 이 상대가 또 문제였는데 이 게임이 워낙 이제 유명한 게임이고 전 거기서 세계인의 게임.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퀸덤 리프라는 클랜이 있어요. 근데 이 클랜이 여기서 이제 PVP 리그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그 심지어 이제 4년간 계속 우승을 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클랜인데, 정권을 잡고 있는. 네, 근데 이 클랜에서 저격수인 파이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 신분이랑 정보가 다 비공개예요. 네. 그리고
소문만 무성한데 남자고 영어권이고 엄청난 부자라는 것만 이제 우선 게임 내에서? 실제로 아, 실제로 부자라고? 부자라는 얘기만 있거든요. 근데 네. 수랑 실수로 반려가 되게 된 유저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 살리고 싶어서 깃털로 살렸는데 어쩌다 보니 엽기게 호적이 돼버렸다. 호적이 들어가 물렸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 네, 근데 공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니까 잘. 지금 막 접속했는걸? 이 사람이 메인 공이고, 네. 이름은 제임스 우드, 27살 영국인이고요. 전직 수영 선수였고, 이 표정은 뭐야? 메달을 되게 많이 딴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 유저들이 유튜버로도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근데 파이버만 거기서 실체를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직 수영 선수였다는 거를 아무도 네.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외모는 금빛 테두리의 노간이고 짙은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색 눈이네요. 연하공, 미인공, 헌신공, 까칠공, 츤데레공, 순정공, 금수저공, 헤테로공, 바람둥이공. 바람둥이였어. 네. 였습니다. 옛날에. 였음. 과거형이군요. 공은 처음에 이제 수가 사기꾼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 살려줬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워낙 유명해서 이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떠 있어도 수는 모르는데 공은 자기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알고 한 어. 거라고 생각을 한 아. 거예요. 얘 꾼인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인 초보입니다. 거지. 계정 세탁. 그런가? 초보입니다. 라고 탈퇴하자. 나를 봐, 나 초본데. 부계정. 개삭하자. 근데 이제 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미안하긴 한데 너무 미안한 건 억울하지. 순간이지. 나 몰랐다고. 그건 오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접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개삭 가자 개삭. 공은 이제 수가 도망갈 걸 대비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내요. 사기칠까봐 예. 저당을 들어가겠다. 잡는군요. 너 튀면 현피 들어간다. 왜? 튀면 안 돼요? 없어져. 이거 없애야 되니까. 칭호를 없애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칭호가 누구의 반려 누구 이렇게 떠요. 저 그 마비노기에서 해봤어요. 저는 그냥 반지만 끼고 다녔는데. 마비노기에서 칭호하면 누구의 그랬던 부인 거 혹은 남편 뭐뭐뭐 이렇게 음. 그렇게 뜨거든요. 네. 그 칭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버는 자기 강제는 아니었는데. 호칭이 계속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바꿀 수 없구나. 그런가 게임이 봐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해. 이런 거 보통 현질해서라도 하게 해주는데. 맞아, 아무리 현질로 다 생각해봐- 되는데. 생각해봤는데 이 회사가 좀 악질이야? 의문적인 게 있어요. 이상한 회사. 소설 내에서는 다 안 풀어지는데 네. 회사가 좀 이상해.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게임 회사네. 이제 공은 수를 데리고 버스를 돌아요. 그러면서 수 보고 버프 노예라면서 버프나 걸으라고 시키고, 그래서 이제 수를 광내법을 시키려고 계속 버스를 돌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수가 우는 천사를 잡을 수 있는 비슷한 아. 레벨까지 오르니까. 버스를 태우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게임 커뮤니티에는 공이 저랩 수한테 사기 납치혼을 당했다 라면서 아, 떠들썩합니다. 네. 그 죽은 애인에게서 메일이 온다. 네네. 거기서처럼 그 채팅 게시판이 네. 비슷한 게 있어요. 활성화가 네, 되고. 거기서 막 댓글 달리면서 막, 야, 막 납치혼 당한 거 봤음? 막 이러면서 막, 저거 뭐, 저 어떤 애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하는 게 진짜 나오고. 잘력 꺾다 막 이런. 그래서 공이 그래도 수를 계속 데리고 버스를 도니까 수가 원래 지인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돼요. 진짜 세간에 관심이 엄청 가나 봐요. 예, 예.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수의 호칭이 공의 남자친구가 돼버립니다. 왜지?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 뉴비. 그 남친. 공 남친 유비. 걔 남자친구 지나갔다? 남자친구 봤다? 막 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네. 그렇게 매일 던전을 같이 돌면서 둘이 이제 약간씩 가까워진 거예요. 서로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네, 딜러와 힐러. 그리고 좋은 연락처도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가 뺏긴 거 아니야? 그쵸. 반 뺏긴 거지. 수가 늦게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문자가 오기도 하고, 네. 뭐 수가 못 가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뭐 자기도 문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루는 수가 주변 사람 오지랖으로
반강제로 소개팅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게 돼요. 공은 수가 안 올 수 있다니까 일찍 게임 종료를 한 상태였어요. 네. 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는 이참에 아이템 정리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정리를 열심히 하다가 고개를 드니까 네. 주변이 유저들로 꽉 차 있는 거죠. 왜지? 구경꾼들. 얘가 그 말로만 듣던 걘가? 막 이런 거죠. 공의 남자. 유저들이 막 말을 걸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때 공의 길드원이 나타나서 수를 네. 구해줍니다. 길드원 중에 큐티파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길드원이 있었는데 그 길드원이 수를 클랜 룸으로 데려갔고 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이 나타나서 수한테 화를 내죠. 왜죠? 왜 안 온다고? 뭔 상관이야. 왜 얘랑 얘기를 하고 있냐. 갑자기? 오늘 안 온다고 해놓고 왜 들어왔냐. 그래서 수도 약간 심술이 나서 네. 접속에 허락이 필요한 줄 몰랐다. 맞아. 그러니까 공이 너는 내 노예 아니냐고. 갑자기? 버프 노예라고 아, 했었으니까. 그랬었어요? 수는 그래서 노예였지 이러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수는 이제 자기가 공하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착각인 걸 알고 부끄러워집니다. 와, 미국 군인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참 근데 얘가 좀 이런 캐릭이긴 약간 해요. 캐릭터가 그랬어. 착한 사람이네요. 큐티파이는 공 보고 못났다고 막 뭐라 하더니 바보라고 하면서 로그아웃을 바로 뭐지? 이 바로 바보 해버렸어. 느낌표 이건 뭐지? 질투인 이 건가? 멍청아 이러면서 정신 차려 멍청아 이러면서 아, 수는 민망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이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고 자기랑 엮일수록 수가 피곤해지는 것 같다고 네. 클랜원들을 나중에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미안해하니까 수가 괜찮다고 아까 자기를 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화로 살짝 잘 풀려서 너그럽게. 그렇게 오해를 풀고 그렇게 있다가 둘은 좀 멋쩍은 분위기를 풀려고 네. 공의 제안으로 클랜 건물 옥상 전망대에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라운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등을 계속해서 돈이 많은 클랜 아무튼 보자클랜. 그렇게 전망대에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수가 자기는 평생 바다를 못 봤다고 하고 공은 진짜 바다 보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닌데? 그럴 리가? 수는 자기가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자기는 이제 바다를 직접 보게 되면 분명 멋지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이 부분이 공이 수한테 좀 빠지기 시작한 부분인 것 같아. 약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수가 노을을 좋아하나 봐요. 노을 좋지. 노을을 보면서 감상에 젖어드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어쨌든 공은 그런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수한테 자기에겐 없는 부분을 느끼면서 좀씩 계속 그런 식으로 네. 위안을 얻고 좀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잠꼬대에서 귀여워. 그래서 그 일 이후에 큐티파이와 셋이 3인팟이 됐군요. 네, 던전을 도는 일이 많아졌는데 네. 원래는 이제 딜러랑 힐러만 있으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네. 큐티파이가 탱커래요. 그래서 탱딜 힐이 조합이 좋네요. 그쵸. 완벽한 조합으로 던전을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이 수한테 미리 공략 영상도 보여주고 미리 좀 반월하며 네. 되게 한국인의 플레이 방식인데. 공략 영상. 공략을 보는 개인적인 미국인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가 메시지를 게임을 보내. 잘한다. 그 한편 이제 공은 이게 원래 수영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집에만 박혀서 다 은퇴하고 선수 은퇴하고. 네,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게임 팬이었던 흔한 겜창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흔한가요? 흔하진 않아. 어쨌든 잘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면서 타이르려고 부자인 건 했는데 맞네. 네. 근데 이제 공이 그 사고 때 여동생을 잃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는 악몽도 계속 꾸는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죽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닫혀있는 자기의 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게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공수랑 큐티파이 셋은 또 던전에 갔고 이번 던전 보스몹이 중간에 피가 어느 정도 깎이면 이 보스몹은 각자 머릿속에 공포스러운 것을 재현하는 악몽으로 유저를 던져넣는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요. 진짜 안 좋다.
이런 게임이 너무 뭐 어디가 캐주얼하다. 이 던전을 왜 간 건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 보상이 좋았나 보죠. 근데 보상이 3인 던전이라서 갔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수는 이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무찔러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옆방에 있는 공한테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갔더니 화재 사고 현장이고 네. 공은 그 악몽을 다시 꾸고 있는 거예요. 막 네. 재현이 돼 있고 이제 죽은 여동생 네. 척하는 이제 막 오빠 오빠 부르면서 뭐 싫다. 그런 몹이 있었어요. 공이 이제 멘탈이 깨져서. 공황 네. 상태였죠. 네. 수는 공을 진정시키고 몬스터를 처치를 해요. 근데 공은 이제 그걸로 마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일주일간 접속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탑니다. 나도 싫겠다. 그렇죠. 게임사. 게임에서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그러면 게임 삭제. 드라마. 공이 잠수하는 동안 수는 계속 공이 신경 쓰였고 네. 전화번호 있죠. 아 연락이 안 돼요. 아, 잠수 탔구나. 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공이 접속해서 그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설명하겠다는 공한테 수는 그렇게 힘든 거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배려를 해주고 공은 수한테 자신의 클랜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아직 아니었어? 아직 안 들어왔었어. 아직 아니었다는 게 충격적이다. 수는 그렇게 이제 세계 1위의 클랜에 입성하게 됩니다. 둘이 투닥투닥. 이거 다 녹음될 텐데. 때렸어. 어쨌든 공수는 그 이후로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네. 인던도 안 가고 그냥 행성들 돌아다니고 데이트를 했죠.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가상현실 데이트. 네. 그치. 그 황홀한 그래픽들을 감상하면서. 네, 그래서 지냈죠. 둘이 온라인 데이트를 즐겼죠. 네. 둘은 데이트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 공이 워낙 유명한 애니까 네. 스트림 스나이퍼라는 애들이 쫓아온대요. 그게 뭐 뭐예요? 기자랑. 근데 뭐 여기는 아바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는데 아, 쫓아라는 게임은 안 하고 캐릭터 쫓아다니는구나. 약간 그냥- 그런 거랑 네. 파파라치들. 그런 거랑 것 그냥 같아요. 비슷한 거지. 팬들이 막 따라다니는 애들도 네, 있고 막 게임 그러니까. 스토커인 것 같고. 게임 내에서도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웃긴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리머들이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서 막 주변에서 막 시기로.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어쨌든 수가 소시적인 장난기가 원래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게임 내에서 발동이 돼서 네. 뭐 수가 스토킹한 사람들 골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재미있게 지냈네요. 네, 네. 즐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다니니까 개인적인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이 바다에서 수영한 일도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뭐 수영 훈련을 배웠는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대화를 해가면서 약간씩 힐링을 받은 공은 그날 이후에 외부와 단절됐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아, 현실에서도요? 네. 그래서 커튼을 치고 커튼 열고. 창밖의 뜰을 내다보면서 술을 생각하고 와, 옷을 입고 몇 년 만에 밖으로 나갔대요. 진짜요? 원시인이겠는데? 거의 그런 것처럼 나와요. 아, 머리도 원시인 길고. 여기 막 되게 좀 덥석하고. 갑자기 이렇게 면도 이렇게 응. 싹 하고 머리 묶고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그냥 아니고 집 앞에만. 그냥 아. 신발 신고 집 앞에 나간 정도. 정원, 자기 집 앞에 정원. 수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번에 뭐 심을 거고 막 그런 얘기 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갑자기 정원에 나가보고. 정원 생각나서 정원에 나가보고 막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의 하얀 장미를 보고 술을 장미가 떠올려야 해요. 그러더니 이제 놀라서 자기의 마음을 깨닫죠. 와, 네. 이렇게 빠르게 깨닫는. 입덕 부정 따위는 없었다. 그러게. 그저 깨달은 진짜 거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자만추. 게임에서 만났지만 자만추. 자만추. 이 정도면 자만추지. 그럼. 주변에서. 그때 지구 반대편에 있던 수한테 수의 동생인 레너드가 찾아옵니다. 수의 동생인 레너드 휠은 과거 수가 식당을 차리려고 저축한 돈을 들고 튀었었고요. 나쁜 놈이구나. 이 일로 수는 결국 약혼녀와 헤어지게 됐었고 아. 그리고 조지아주 반대편인 캘리포니아로 가서 사기로 돈을 잃고 클럽 문지기를 하다가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동생이. 왜 왔지? 수는 문장 박대. 그때도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군인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돈도 받고. 동생을 찾는 걸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복무를 했어야 되니까. 레너드는 수 보고 그동안 잘 지냈냐며 네. 썸씽 많지 않았냐. 뭔 개소리요. 형은 전보다 더 잘생겨졌다며. 아, 얘가 입에 침을
침이나 동생. 닦고. 동생이 왜 이렇게 양아치지? 형 정도면 여자들이 줄을 쓸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수는 민망해. 수가 좀 호구 같아. 그쵸. 이미 호구야. 돈 뺏긴 와중에. 나 같으면 동생의 쌀락션을 맞아. 쪘습니다. 수가 소개받아 데이트를 하긴 했었는데 워낙 네. 덤덤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표현으로는 재미가 없다고. 노잼이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그쵸. 노잼이었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었다고 해요. 말수도 적고. 그리고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 때문에 파혼하게 된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할 뻔한 여자랑 헤어지게 됐으니까. 수는 예전 일 신경 안 쓰니까 네. 아, 진짜 보살이다. 진짜. 진짜 편히 좋은 있다 애다. 가라고. 대신 편히 있다. 뭐를 몰래 가져가지만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불길해. 게임 아이디 아니, 훔쳐갈 것 같아. 아니 게임 아이디 아니에요. 그런 건 아, 없었어. 다행이다. 생체인식입니다. 아 다행이다. 게임이 그렇게 할 갖고 수가 갈까봐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했어. 게임기 들고 하기 너무 커. 다행이다. 아직 거기까진 발전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날 접속 안 하냐는 공의 연락에 네. 수는 동생 때문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요? 구구절절하게 자기 사연 얘기하기가 좀 막 그냥 공이 동생이 자기가 아, 죽었잖아요. 컴플렉스. 네, 그런 게 그래서 있으니까 괜히 또 얘기 자극할까 못하고. 봐. 너무 세심한데. 그래서 친구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네. 마약 중독자 동생은 밤마다 끙끙 앓고 있고 아 수는 금단현상? 동생을 챙겨주느라 게임엔 접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묶어놔야 될 텐데. 동생 치료비가 드니까 일을 늘리고 이쯤 갑자기- 되면 너무 보살이야. 아 근데 동생은 치료를 할 생각이 있었나? 약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래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살고는 싶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공은 수가 접속을 안 하니까 너무 점점 힘들었겠다. 힘들어지고 수도 그걸 느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급해. 결국 밤에 공이 수에게 전화를 걸어요. 제가 부자입니다라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때까지 문자만 하다가 네. 전화를 소리? 걸어요. 네. 공은 수한테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좀 피한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잠수 타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수는 공한테 화난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 클랜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클랜을 딱 가입을 해놓고 계속 갑자기 접속을 접속을 못한 거예요. 못하네. 응. 1일 1접속 몰라? 막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출석 좀 잘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보통 이러면 강퇴당하는데. 맞아. 그치. 하지만 클랜장의 지인이기 때문에 찬스가 있습니다. 공사 구분을. 없어. 안 돼. 그런 거 없어. 없어. 그러면서 자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친구라고 했는데 동생이 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수가 공보고 실제 목소리가 꽤 좋다라는 말을 뱉어놓고 민망해 하는데 공이 당신 목소리도 좋다고 대답을 해줘요. 그렇게 서로 새벽까지 칭찬해주고. 통화를 했죠. 아 뭐 길게 통화했어. 이거는 그냥 사귀는 거 아닌가? 연애 중. 공은 자기 이름이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자기 이름 알려주고 수도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수는 공의 이름을 검색을 했었고 유명한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웬일이야. 검색을 할 검색하면 수 다 있네. 뜹니다.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인 전 수영 선수였으며 호텔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보였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최대 헤지펀드 회사 중 하나의 상속자이고 불운한 화재로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이 네. 기사가 있었죠. 수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지만 네. 본인의 불행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까지 이 그 사실을 약간 이상하게 비유해. 자존감이 너무 나죠. 낮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내가 군대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얘는 금메달을 땄구나 막 이런 식으로 비유를 아, 비교를 아니, 너무 비교를 해요. 뭔가 약간- 엄마 친구 아들한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스스로 막 애초에 그렇게 뭐 출발점이 다른 것은 일단 군인이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걸로 쳐주지 않나? 목숨 근데 내놓고 사는 어차피 거니까. 뭐 미국인과 영국이지. 아 여기 영국이었나요? 수는 미국인. 뭐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얘 호구라서 다 사기당했나? 군 중간중간 계속 털렸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미군 하면 집도 어. 주는데 미국은 근데 나라도 군인이라고 하면 정말 대우가 그렇지 그냥 뭐. 티켓팅 할 때도 줄이 쫙 길어도 군인 프리패스. 왜냐면 우리나라 지켜주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존심이 그거. 엄청 세요. 진짜. 그렇겠지.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고. 아무튼 네. 이 사실을 이상한 비교를 하네요. 알았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고양이가 화장실을 너무 격하게 쓰네요. 죄송합니다. 뉴뉴. 자기는 그냥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 같은 존재다. 질주를 못하겠어. 사귄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 같은 존재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가상현실은 대단하다. 안 그랬으면 뭐 내가 쟤 같은 애랑 맞아. 만날 일이 그렇기는 있었겠어. 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가상현실에서도 이미 유명한 사람인걸. 너도 몰랐지만 너도 유명해졌어. 그런 후에 수한테 전화가 와요. 공의 엄마한테 수에게 공의 수 엄마가 전화기가 수한테 울렸군요. 전화를 한 거죠. 공의 엄마는 어떻게 공이- 알았지? 돈으로 벌써 뒷조사가 끝났어. 공이 사건 후에 2년 동안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 외부와 연락을 했다는 걸 알고 확인을 해야 했다고 아, 뒷조사를 한 거죠. 진짜 나쁘다. 아들의 프라이버시 따윈 없어. 맞아. 너무 무서워. 수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고 네. 공의 엄마는 10만 달러를 준다는 부탁을 하면서 뭔 소리야? 갑자기? 어.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안 줘도 잘 놀 것 우리 애를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아. 막 게임 이러면서. 좀 그만하게 해달라는 아니 거. 게임에서든 뭐든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좀 인간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 좋은 부탁인가요? 좋은 부탁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맞아. 이미 이때까지 뭐 잘해왔고 계속 같이 놀 거다 뭐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연락을 끊으려고 했는데 온지랖인데? 이상한 엄마네. 처음에는 연락을 끊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음. 근데 단호하게 잘랐죠. 네. 돈 필요 없다. 안타깝다. 나였으면 받았을 맞아. 거야. 자기는 공 친구니까 알아서 그냥 잘 할 거라고. 맞아. 니네 아들은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 그거를 또 돈 받고 하고 싶지 않다. 공의 엄마가 시켜서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그런 아니고 거. 그냥 진짜 친구. 친구로서 내가 걔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은 생각인데? 왠지 그렇게 하니까 납득. 그랬죠. 고 엄마는 잠깐 조용하더니 좋은 약간 사람이네?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언제 울었는 듯이 수가 좋은 사람이라서 믿음이 안심이 된다고 해요. 이상한 그러면서 사람이면은 잘라내려고 그랬는데 괜찮은 사람이네? 연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아까 한 제안은 잊어달라고 하지만 공한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해. 조금 정상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그치, 정상은 아니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저런 것도 좀 무례하잖아요. 그죠, 무례하지. 사실 인내심을 무례하죠, 뒷조사는. 뒷조사부터 무례하고 말도 계속 좀 자기 이상해. 위주로 하고 끝까지 이 엄마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얼마 지나고 수는 마지막 접속 3주 만에 아테나에 접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몰려들어서 정도면은 게임 접은 거지. 그지? 그런 거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3주 만에 한 번? 접은 저러면 거지. 들어가서 자기 아이템 다 팔고 개폭하잖아요. 맞아. 그럼 수는 공한테 너가 이름을 알려줘서 검색을 해봤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은 자신이 수가 검색을 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태물이 되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라가 다른데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럼. 그러니까 수영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맞아, 있어. 나도 모르는데 뭐. 물론 펠피시나 이런. 너무 독보적이면 알지만. SNS를 안 하니까 알 그럼. 수가 없지. 그래서 뭐 수는 나는 군인이었는데 모를 수밖에 없지 않냐. 막 그러면서 나는 너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늙고 자존감. 비루하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잊지 말아 달라.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는 자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입으로 내뱉는 것에 고통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도 공이 용기를 얻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공은 수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 좋은 사람이고 당신을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그러면서 그게 이상한 거냐라고 대묻습니다. 네. 그랬죠. 수는 그날의 접속 이후에 이불킥을 해요. 뻥뻥 차댔죠. 네. 그렇군요. 막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고. 갑자기? 약간 텐션이 계속 아까도 말했다시피 데이트하는 달랑달랑. 텐션이었고 그렇구나. 이날 거의 프로포즈 계속 느낌이었어. 신경을 계속 쓰고는 있어. 여자랑 소개팅을 하면서도 공을 생각했지. 그렇구나. 이미 빠졌구나. 응. 그러면서 이제 과거 공에 대한 기사가 그 검색했을 때 떴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공이 막 엄청난 카사노바라고 막 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래서- 신경 쓰구나. 카사노바라서 중년 남자마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리더니 영국인들은 설레게 말하는 재주가 있나 보군 막 이러면서 또 단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수는 공이 회복하는데 자기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힐러? 내가 자기가 친구로서 보람찰 것 같다란 생각을 해요. 친구로서라고 선을 그었네요. 그렇죠. 수는 유튜브를 켜서 공의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갑자기 덕질하는 것 같은데. 공은 또 거꾸로 수의 이름을 검색해서 페이스북 사진을 봅니다. 늙었군. 그러면서 페북이라니. 거기 이제 단체 사진이 있거든요. 네. 군인 그 단체 사진이 있는데 공은 수를 한 번에 알아보죠. 아. 그치 뭐. 어차피 아니, 이미 DNA. 계속 게임상에서는 20대 얼굴을 계속 봐서 아. 모르면 멍청이 아니었을까. 안면 인식장애. 어. 그리고 둘은 게임에 접속을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해도 전화 통화는 계속 자주 하게 돼요. 이게 연애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게. 런디. 수는 공과 대화 중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해서 동료가 될 만한 말을 섞어서 해요. 뭐 밥을 제대로 먹으라느니 이게 엄마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밥을 제대로 먹었나 한국인.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공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아침을 요리해 먹었어요. 시키는 거 잘하는. 네, 그러면서 아 수한테 칭찬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오랜만에 둘이 접속을 해서 클랜에서 놀고 있는데 수랑 같은 직업인 디시플의 랭킹 1위인 힐링 팩터라는 유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수가 들어오는데 동의한 적 없다면서 이제 수한테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이랑 클랜원이에요. 클랜원인데 이 클랜원이지만 좀 약간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발 빼고 있는 사람? 응. 그래서 공이랑 이 힐링 팩터가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들 꼭 어딜 가나 있는. 네, 그쵸. 느낌이다. 시비 털고 있었죠. 그래서 수가 이제 시원해. 자기가 언질도 없이 클랜에 들어오게 된 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네. 힐링 팩터가 테스트. 1대1 PVP를 하자고 해요. 수가 자신을 이기면 인정해주겠다고 지금 이거 대화 저장해놨으니까 발 빼지 그렇죠. 말라 그러면서 도망가요. 응. 수는 어차피 이길 자신도 없고 이기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는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은 훈련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투가 내일이니까 뭐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어떤 아이템을 꺼내는데 이게 실제 시간이랑 게임 플레이 체감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반나절 했는데 1시간. 근데 이제 그거를 강화시키는 아이템이래요. 시간과 정신의 방을 강제로 만드는 느낌인 거죠. 저 이거 정말 아. 가지고 싶더라고. 이거 그거 같다. 드래곤볼. 그래서 게임 그 내 저런 방에 들어가서 훈련하잖아요. 그- 10년치 훈련하고 나오자. 그래서 그냥 게임 내에서 48시간이 지나는데 현실은 10분밖에 안 지나는 와 아이템이래요. 짱이다. 이거 나도 쓰고 싶어. 나도. 장난 아니다. 그래서 클랜 트레이닝실에서 속성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맞네 드래곤볼. 맞죠? 네. 그거 맞아요. 근데 이게 막 캐시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뭐 잡아서 받았나? 뭐 잡아서 되게 힘들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0.00% 어쨌든 레어템. 네. 아무튼 초레어템이었어요. 희귀한 드랍류를 가진. 근데 이제 그 힐링 팩터가 중계한다라는 약속이랑 달리 중계를 조카를 안 안 했지. 하고 수를 괴롭히고 했죠. 약속이랑 일반- 다른 장비를 썼고 그리고 이제 양아치네. 수 같은 애가 싫다면서 음. 뭐 기생충 버러지라면서 욕을 막 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막 수를 패서 죽이고 근데 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이 트라우마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좋은 기억이 많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서 강제로 로그아웃이 되고 이제 현실로 딱 나오자마자 보니까 동생이 마약 중독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휴유증 쇼크. 때문에. 네. 그래서 수는 자기가 단꿈에 젖어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10분밖에 안 했는데? 아니요. 그 전날 10분밖에 안 한 거고. 아. 네. PVP는 또 다르죠. 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현실은 이렇게 시궁창인데 가상 공간에서 뭐라도 된 거라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 자존감 도돌이. 그래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네. 그쵸. 공이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데 응답을 안 해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래서 수는 결국 VR 머신을 팔기로 해요. 그 가격이 않는데. 네, 시세가 치료비를 간신히
상당할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공한테 온 그냥 그 전화를 아줌마한테 돈 받지. 다시 전화해. 그 얘기 다시 제고해 주실 수 없으니까. 아주머니 저 꼭 그래 필요해서 그러는데 약간 장학금 주듯이 좋은 님 돈도 마음으로 많잖아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던데. 좋은 키다리 아저씨 역할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튼 그 공한테 온 전화를 받은 수는 이제 게임을 못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부분 장비를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게임 때문에 현실 속에 소중한 사람을 내팽개칠 수 없다는 수의 얘기에 공은 자기가 그거보다 못한 존재냐고 물었고 가족이 우선이야. 그치 울분을 토했죠. 약간 비교할 수 없는 거에 너무 그래 가족은 진짜 선 넘었어. 좀 이기기 넌 힘들어. 아직 그냥 게임 친구일 뿐이거든. 이런 느낌인 거지. 수는 공에게 넌 내 게임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아, 속상하다. 공은 나는 너를 맨날 생각한다면서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해요. 오. 공이 자기가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수는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단호하게 아닌데? 선을 그었죠. 수 동생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삶을 멋지게 살라면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지우면서 자기 삶에서 공을 지우려고 합니다. 공은 일단은 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트레이너 선생에게 다시 연락을 넣어서 자기 이제 선수 시절 때 같이 했던 사람한테 네.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근데 이- 전신에 화상이 입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가능한가? 금미래니까 아 금미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어떻게든. 그런 걸 모두 그렇지. 잊었었네. 금미래.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테나라는 게임에 배틀 아레나라는 클랜전 대회가 있었는데 배틀로얄 형식이었고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e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아마 앞에 언급된 중계도 하고 막 그러겠지. PVP 리그가 이거인 것 같고요.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대요. 좋다. 당연히 이제 공의 클랜도 참가를 하고 디시플 그 수 캐릭터가 갖고 있었던 힐링 직업. 팩터가 갖고 있었던 그 직업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은 예전에 같은 클랜이었지만 힐링 팩터랑 의견이 안 맞아서 나간 네. 유저가 있었는데 그 유저를 다시 데려오자고. 그 유저를 부르기로 하고 그 유저 이름이 하이잭인데 그 유저는 공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받아야지. 최고지. 자기 능력이 되면 돈을 받아야지. 받아야지. 공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뭐 돈은 많으니까요. 맞아. 그 정도야 뭐. 아무튼 보살의 손해는 온갖 손해는 다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수는 왜 그럴까? 이수만 문제인가. 모든 수가 그렇다. 이래서 강수가 좋아. 성깔 있는 애들이 좀 마음이 편해. 차라리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란 말이야. 맞아.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만. 10만이면. 어차피 공한테는 크지도 그 않아. 미래에 10만이 큰 돈이겠어? 그럼 수는 동생이 병원에서 재활 중인데 네. 이 동생이 약간 저 여기서 약간 좀 짜증 났는데 오지랖이었지. 오지랖을 부려서 네. 10년 전에 이제 수랑 약혼을 했었던 그 약혼녀 있잖아요. 네. 걔를 불러요. 그분은 결혼해서 잘 살지 않나요? 알고 봤더니 이혼을 했대요. 아, 그래. 이혼할 수 있지. 미국이니까. 근데 아니 어떤 감정인지 알고 불러서 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약혼녀 분이 수한테 계속 대시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도 참 웃기다. 너만한 남자 없었어. 어쨌든 뭐 수가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이쁘고 의욕적이었는데 수는 자신이 늙고 고장나고 초라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로감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또 공을 떠올리고 수는 다시 돈을 모아서 게임에 접속해서 공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게임기 다시 사서. 왜 팔았어? 그니까 이 동생 놈아.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국제우편이 온 거예요. 수한테 비행기 티켓과 배틀 아레나 VIP 입장권이었습니다. 오. 수는 갈등해요. 이게 선수로 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관전? 관전해주길 바라면서 보낸 거죠. 가서 공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온라인 친구 정도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 온라인 친구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는데 네. 거기다가 왜? 게임 덕후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덕후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수는 공이 자기를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을 해요. 난 늙었는데 늙고 비루하다. 힐링 팩터가 남긴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이 아직 이제 상처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공은 수가 오게 될지 기다리고 수는 수대로 가도 되는 건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배틀 아레나 기간이 됩니다. 이유는 스포입니다. 이제 사랑이 시작되나요? 현실 친구. 수는- 현실 만남. 배틀 아레나에 갔을까요? 갔겠죠? 갔겠지. 어, 안 그러면 스토리가 안 이어지니까. 맞아. 아니면 나는 공이 게임기를 보낼 줄 알았어. 처음에 택배 왔을 때.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응. 처음에 어차피 택배 주소 왔습니다. 아는데 보내버리면 뭐 라고 했을 어떻게 더 좋은 장비로 보냈어. 막 이러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 막 이러면서. 그런 줄 하지만 알았어. 그런 일은 없었다. 좀 더 가볍고 작고 컴팩트하게. 내가 선물로 한 거니까 이건 못 팔겠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해피엔딩이 되는지는 책으로 봐주세요. 오늘은 스포 내용이 없어요. 이게 소설인데도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저 자르고 없어. 자르고 얘기를 안 썼어. 쓰다가 다 해드린다면 지웠어. 잠시 망코님에게 뒷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되게 내용이 뒤에 더 많네요. 이게 단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 2원으로 끝나고 그냥 본편 거기서 끝나고 외전이 없어. 그래 이렇게 끝난다고? 막 뒤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꽁냥꽁냥 더 그렇구나. 그냥 게임 챕터로만 돼 내에서 있구나. 데이트를 더 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봤는데 외전이 없었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네. 그 뒤로도 사건이 많았군요. 예. 네. 많았으나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그의 감상은 이게 수가 좀 나이가 있고 연상 몇 네. 살 차이예요? 수가 40대 42살이고 응. 15살 차인데 엄청난 연하분. 야호. 좋아해. 이게 수는 나이가 들고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사귄다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상현실 게임 안에서 몰랐던 누군가와 함께하고 교감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게 약간 무슨 그거 궁금해요. 뭐예요? 언어가 자동 번역이 될 그런 것 거 같아. 전 세계인들이 물론 같이 즐긴다 얘네는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이라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데 보면은 멤버들은 좀 다양한 인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번역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아.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해보고 싶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매번 중년수라고 써 있는데 네. 읽어보면 30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꽤. 짜증났죠? 장난해? 중년이 어디서부터 중년인가? 30이라니 30이면 한창 요즘은 30이면 30에 결혼을 한다고. 30에 결혼 못하죠. 30에 결혼하면 빨리 했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30살이 아니고 30대면 이제 결혼을 슬슬 준비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 가면은 신입들이 다 30대 신입들이 뭔가 중고 신입 같은 느낌의 맞아. 분들은 20대 후반이거나 30대죠. 적어야 아주, 20대. 아주 후반. 새내기 같고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식이죠. 근데 진짜 30대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요즘은 제 느낌에는. 제 기분에는. 회사에 그렇지. 지금 아직 새내기다. 중년이라고 하기엔 한창 건강할 때다. 그렇다. 30이면 한창 일할 때인데 중년이라니 100세 시대라고. 맞아. 세 분기로 나누면 아직 초반에 속하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진짜 중년이라서 좋았고요. 40세라서 예. 좋았습니까? 네, 그리고 미중년이잖아요. 그치. 현실에 잘생겼다는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몰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나와요. 아, 계속 그래요? 나와요. 아. 모두가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군대에서도 아,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지만 얘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별 생각 없어. 답답한 사람. 하버스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라톤 국가라는 책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네. 옛날 책이죠. 옛날 책이죠. 고대의 책이죠. 옛날도 책이죠. 아니야 이거. 고대지 정말.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동굴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처음에 이게 뭘까 했는데 그냥 그 공과 수가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플라톤을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네. 어쨌든 서로가 가상현실에서 만나고 완전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생각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서로 계속 서로를 어떤 매체나 물건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계속 생각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좋아요. 네, 그런 게 좀 간질간질한 장면이 나와서 좋았고 네. 또 든 생각이 서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그 장면의 편린이나 가슴속에 간직하는 공수 서로의 모습에서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방식이 바뀌었을 뿐 감성은 좀 영원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그냥 중간에 약간 디지털적인 게 껴 들어가서 조금 더 차가우려나 했는데 사실 육체보다는 고스트의 그쵸. 문제였던 둘이 어차피 거니까. 신도 뭐 거의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뭐 기사를 검색한다던가 서로 사진을 찾아본다던가 뭐 근데 이런 막 식으로 현실에서 실물을 보고 원래 가상에서 만나면은 깰까봐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왠지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 일단 공은 딱히 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좋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일단 마음이 열렸어. 아니 근데 솔직히 내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절맞이. 내가 좀 더 나은 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 아, 이게 이목구비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나이만 젊게 해주는 건가? 그냥 약간 이런 그거 생각을 좀 아닐까요? 하게 되더라고. 핸드폰 사진 앱 정도 아닐까? 그럴까? 오정. 보정 앱 정도 느낌? 보정? 아바타도 본체랑 약간 닮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까지는 많이 다를 것 같지 않고 그냥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실물도 잘생겼다며. 그렇지. 그냥 나이만 좀 워낙 있는 거지. 잘생겨서 더 이상 더 베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이만 그냥 어려지게. 나이만 나이만 좀 더 어려지게 이렇게 한거 젊게 한 거 아닐까?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부럽다. 부러운 걸. 나 너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아무튼 근데 뭐 공은 크게 뭐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냥 디지털이니까 계속 서로 뭐 SNS를 하면서 서로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디지털화 됐다고 해도 얘네는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사귄 건데. 그래서 좀 그냥- 그런 건 되게 아날로그스럽게 표현이 돼서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소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고전의 느낌도 아닌 좀 그런 중간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덮밥은 한 번 나오고요. 안타깝네요.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소설 자체도 워낙 좀 짧아서 근데 게임 내에서 하나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에서. 그렇구나. 게임 내에서 그런 거 구현이 안 돼 있구나. 모르죠. 그냥 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자꾸 근데 이게 좀 너무 궁금해. 이게 게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저 정도 저 정도면 저 정도고 성인들이 많이 하고 성인 그런- 서버에 접속해야 해. 그런 컨텐츠면 아니 성인용으로 자유도가 그렇게 풀어놨을 것 높다고 같은데? 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어느 나라 게임이에요? 그걸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국적 회사 게임인가? 어디 나라 소속인지도 안 나와 있어. 사실은 게임에 우리나라 대한 게임. 거는 크게는 안 설명이 돼 있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건가 보다라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아, 저는 되게 기대했어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가.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될 있을 것 것 같긴 해.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덮밥은 VR인데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뭔가 뭐 차가운 촉감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당겼을 때 그런 묘사가 있어서 혹시 했는데 아니었어. 혹시 나오나 했는데 그냥 현실에서의 뉴런을 그렇게까지 막 그걸 할 정도면 옥수수밥까지 현실이 되는데. 맞아. 맞아. 트라우마 기억까지 불러내서 맞아. 환상으로 만드는데. 쾌락 중추도 될 거 아니야. 그렇겠지. 미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전 같은 거에서는 하지 않을까? 외전이 있다면 만약에 작가님이 나중에 쓴다면. 같이 사는데 굳이. 그렇지. 또 생각도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블랙미러를 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와요. 모두의 마음속에만 우선 담고 있는 걸로 하고요. 덮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타깝고요. 게임 BL인 블랙프루프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마무리로 신작이나 추천작이 있나요? 이거 원래 단수집약할 때 추천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정이 생겨서
추천을 못해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추천하려고 가져왔고요. 집착방공이 나오는 진조님의 여백의 흔적이라는 책이고 2부 있고 요것도 양인공 평인수가 나와요. 그리고 한색물이고 단권으로 짧고요. 네. 수의 전생이 음인과 양인이 있는 색이었는데 환생을 하고 나서는 그냥 현대예요. 아, 네. 기억을 해요? 네, 너무 기억을 심하게 해서 좀 아. 구별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정신질환처럼 오겠네. 네, 그래서 계속 상담받고 약 먹고 이러고 음. 꿈과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수가 처음에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생에서 동생한테 수가 겁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겁간했던 동생의 모습 그대로인 동갑 남자를 만나게 돼요. 복수해야죠. 달달달. 근데 얘가 이번 생은 용서하지 않겠다. 공인데 네. 그 동생의 모습이랑 외모는 같은데 행동이 달라요. 아, 말하는 거나.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둘이 맴돌겠다. 친구가 되고 네. 뭐지? 근데도 이제 걔가 전생의 애가 아닐까 의심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달라요, 다. 그래서 헷갈려 하면서 결국에 공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공은 누구일까? 네, 저는 되게 그게 결말은 궁금해서 어떨까요? 끝까지 열심히 잘 달렸는데 네. 이게 짧은 단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방 끝났겠네요. 그쵸. 열심히 단권이니까 달렸으니. 진짜 근데 이게 은근히 되게 그 색텐이 있어서 좋았다는 알습니다. 뜻입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팩텐이 있어서 좋았다. 네. 호야님은요? 저는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게임 비엘을 추천을 할까 했는데 추천하고 마땅한 싶은 게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 건 다 어려운 리담으로 것 갔어. 오늘은 랑시엘님의 블랙 프루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